네, 여러분 이제 국세기본법 조각 58번 국세불복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과세전 적부심사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문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는 꼭 나온다는 거죠. 이 중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과세전 적부심사 등에서 회차별로 한 번씩은 하나씩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되게 양이 전체를 다 보려면 되게 많습니다. 권리보호 절차나 불복제도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런 걸 다 보려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되었던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납세자 권리에 대한 사용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복 청구 관련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건데, 자, 이 뒤쪽에 내용이 여러분 이거 뒤쪽에 필요한 부분만 볼 거니까 일단 1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자, 여러분 원래 중복조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중복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냐 하면 불복 청구 관련해서 재조사 결정서가 나왔대요. 거기 보면 우리 법정 판결문에 뭐 주문에 따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에 한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해봐 라는 판결이 있어서 다시 조사하는 거는 우리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 판결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요 범위에 대해서 재조사해봐 라고 해서 다시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조사하는 게 되긴 하지만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그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납세자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해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요청한 장부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조사 한다고 어떤 장부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근데 그 일시 보관하고 있대요. 일시 보관. 근데 이때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요거를 반환하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타당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중 연간 수익 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 기간의 연간 수익 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얼마 기준? 100억 미만이라면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외워둡시다. 100억 미만이라면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거야. 20일 이내로 한다라는 거. 2018년부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를 받을 납세자 등에게 조사 시작하기 전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요? 기억나세요? 어디 기억나요? 국세기본법 처음에 그 기한 같은 거 세는 거 있죠. 초일 불산입 이런 것들 셀 때 요 사례를 제가 들어가지고 설명드렸었죠. 세무조사 하기 전 15일 전에 사전 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라고 하면 며칠에 통지해야 될까요? 세무조사 개시일이 언제입니다. 15일 전이라면 언제까지 요게 통지가 되어야 하나요? 요런 내용 할 때 봤던 겁니다. 아무튼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요게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폐업한 경우 이외에는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게 틀렸는데 여긴 맞아요.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는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해야 돼.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됐죠? 요거 맞는 표현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 조서를 두지 아니한 경우 외국으로 가버렸다는 거야. 납세관리인 정하지 않고 자,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심판 청구 및 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해 조사를 마친 경우.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아예 통지 내용을 안 알려줘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재조사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 재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재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야 돼요. 이미 다른 루트, 다른 걸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는 아예 얘가 납세관리인 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줄 방법이 없으니까 결과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이거고, 나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지금 재조사 결정에 의한 결과 통지가 가게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본인이 수령을 거부한대요. 결과 통지서 안 받겠다고 한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말한 거에서 이게 있었습니까?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없었죠. 그죠? 폐업한 경우라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뭐라고 했어? 폐업한 경우 결과적으로 읽어보면 폐업한 경우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됐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과세관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국세부가 징수처분은 위법 판계되어 취소 사유가 될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대로 합시다. 과세관청이 행정처분할 때 당연히 절차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따른. 근데 그거를 위법했어. 그거를 위반했어. 그렇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중대하대. 그러면 취소보다 더한 무효. 이건 애당초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취소보다 더한 거야 이게. 더한 경우에는 무효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3번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과세 예고 통지 의무 대상이 명문화되었는 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도 뭐다? 과세 예고 통지 의무 대상이 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밑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납부 고지하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 이 경우를 우리가 많이 근무하실 때 보시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내용은 뭐다? 100만 원 이상인 과세 예고 통지로서 감사원 시정 요구 전에 납세자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예고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때는 감사원에서 별도로 소명 안내가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한정적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납부세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한정적으로 감사원 시정 요구 전 납세자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았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통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세무서에 우리가 감사 받잖아요.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하는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는 표현. 뒤에서 볼게요, 여러분.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한 거 우리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정리하면은 우리가 미리 납세자한테 서면으로 자, 과세가 예고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지 말 그대로. 언제다? 이거 내용. 세무서에 대한 우리가 지방청이든 본청이든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혹은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과세 예고 통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 대상자 외자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더니 그거를 확인한 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번. 아까 3번에 대한 내용이죠. 세무조사에 따라 어떤 처리를 했을 때 과세 예고하라라는 거고요. 3번.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세 예고해야 되는데 어떻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라 시정요구에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미리 소명 안내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과세 예고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됐죠? 한번 타보시고요. 지금 요 5번에 관한 게 과세 예고 통지니까 일단 요건 다른 5번이네요. 지금 요거는 과세 전 적부심사. 여러분 내용이 나왔으니까 미리 한번 쭉 보실게요. 요 5번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과세 예고 통지. 그러니까 잠깐 일단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제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뒀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읽을 때도 과세 전적부심사 이러면 안 돼요. 과세 전적부심사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다? 과세 전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를 한번 받겠다 이거거든. 과세 전 적부심사. 이거는 사전적 구제제도예요. 그래서 사전적 납세자의 권리 구제제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과세 처분을 하기 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의가 있으면은 적부심을 청구하세요. 과세하기 전에 미리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심사 한번 받아보세요라는 제도예요. 과세 전 적부심사.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어. 곧 과세 되겠구나라는 거야. 이걸 통지를 받은 거야. 그 사람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이 경우는 세무서장,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 지방청에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요 밑에 있는 초록이들은 뭐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누구에게 할 수 있다? 세무서나 지방청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번, 국세청장이 유권 해석을 변경해야 되는 건이야.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이거를 과세 전 적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겠지.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야. 그럼 당연히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국세청장, 본청의 업무 감사의 결과 과세예고 통지가 나갔어. 본청에서 결정한 거라니까. 국세청에서 결정한 거예요.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 하위 기관에서, 하위 단계에서. 그래서 본청이 하라는 거야. 국세청에. 그리고 금액이 뭐다? 청구 금액이 10억 이상이다. 너무 크잖아. 이 경우에는 본청이 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5번, 감사원법에 따라 시정 요구에 따라 시정 요구 전에 소명 안내를 받지 못했어. 받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국세청장한테 바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는 또 뭐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게 있어요. 1번,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말했죠 여러분. 이거는 뭐다?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납부 기한까지 기다리면은 세수 일실에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급하다. 미안하지만 너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겠다. 새로운 납기까지 빨리 내라. 이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했죠. 그리고 수시 부과, 이것도 뭐다? 뭔가 위험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부과해야겠다는 거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전 적부 심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단 하고 나서 뭔가 불복할 게 있다면 차후에 나중에 네가 하라는 거지. 그거를 사전적인 구제적 조사는 지금 이 경우에는 못 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 이것도 그렇고요. 3번, 이 경우 많이 보게 되죠.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지금 3개월 이하, 얼마 안 남았어. 얼른 진행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과세 전 적부를 지금 하기는 너무 남은 기간이 짧다는 거야. 조세조약에 의해서 상대국이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요 경우에도 과세 전 적부 심사는 안 합니다. 제외합니다. 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 5번, 재조사 결정에 의해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 등이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아까 전에 다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 왜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15일 전에 통지를 하라는 거야, 미리. 아시겠죠? 요 위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만약에 미리 알려주면 얘가 증거인멸할 것 같아.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통지를 미리 할 수 없는 경우겠지. 이게 우려된다면. 그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사 시작하기 15일 전에 사전 통지서로 통지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 아까 또 나왔던 거야. 말씀드렸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반복되는 거는 꼭 잡고 가야 된다, 우리. 불복 청구 관련 재조사 결정서 주문, 판결문의 주문이라는 거야. 그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4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조사라 하여도 같은 세무,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2회를 초과해 실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5번,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의 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은 물론 가산세 종류, 금액 및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 3번 볼까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할 수 있으나 중복조사를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밑에 내용 정리한 걸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중복조사의 금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중복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세 탈루 자료가 발견됐어.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경우에. 그리고 두 개 과세 기간의 관련해서 잘못이 있는 거야. 두 개 이상 과세 기간에 대해서 잘못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과세 기간은 옛날에 했다는 거야. 그래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경우에는. 됐죠? 그리고 요게 방금 많이 나왔던 거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해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 즉 재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왠지 돈을 제공했대요. 이거 뭐가 나쁜 짓 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야. 왠지 수상한데 재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경우에. 했던 거더라도. 오케이. 6번. 부분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당연히 재조사가 중복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는 거. 8번. 이게 방금 그거죠. 3번에 나온 거.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자료를 줬대요.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관해서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공한 자료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 환급금이 나가게 됐대. 그래서 환급금이 나가는 게 맞는지 이것저것 확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조사를 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 봅시다. 부분 조사가 실수한 경우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세목 전체에 대해서 실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법인세 나가는데 이번에 조사 나가가지고 대손 충당금 보고 또 다음에 나가가지고 또 감가상각 보고 그게 원칙은 아니라는 거야. 그 세목을 통합해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부분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 요 밑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읽어보시면 그래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납세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편의를 주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부분 조사를 할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초록이들 위 사유 중에서 초록이 3부터 6까지 해당하는 4개의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의 시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2회를 초과해 실시할 수 없다. 요게 4번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4번. 자, 거래 일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게 뭐다? 그게 위에 3, 4, 5, 6 중에 하나겠지. 자, 3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부조사, 부분조사가 되고 이때는 뭐다? 초록이니까 2회 초과하지는 마라. 2회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2회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조사에 대해서.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2회를 초과해 실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여있는 파트가 다 함께 있어서 지금 약간 주제가 막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는 느낌이에요. 크게 보자면 이 조각에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 공부할 주제가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거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납세전 적부심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기출되었던 것만 착실히 가져가도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이에요. 됐죠? 옳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무조사에 따라 인정상해 처분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소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맞는 걸로. 3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오케이. 된다고 하네요. 받아들입시다.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동 통지가 없거나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가 그 흠을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소득의 귀속자는 자기한테 해당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뭔가 아예 안 오거나 이상이 있다면 너 왜 나한테 변동 통지 똑바로 안 했어? 라고 다툴 수 있어요. 소득의 귀속자가. 그런데 지금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뭔지는 우리 이미 앞쪽에서 많이 배웠죠. 법인에 대해서
어떤 세무 조정을 할 때 송금불산입 뭐 예를 들면 인정상여 100원, 대표자 상여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 그러면은 상여 그 대표자한테는 뭐다? 상여니까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돼. 소득 금액이 바뀌잖아. 근로소득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본인한테 해당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왜 너 절차가 흠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누구한테는 없다? 소득의 귀속자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표현 자체도 이해하기도 힘들어 지금 이게. 우리 나왔던 것까지만 봅시다. 특히 지금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판례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여부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다. 뭐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세여부 통지 생겨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했던 건 요 정도죠. 5번 정도는 공부할 수 있던 거야. 됐죠? 자, 여러분 제가 2번 같은 경우 지금 일단 풀고 나서 이것저것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써뒀는데 2020년 판결을 제가 보고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요게 또 나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걸 봅시다. 법인세 포탈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 처분되었대요.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등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사항은 적법한 것이다 라는 게 일단 틀린 걸로 돼 있거든. 여러분 읽고 나서도 너무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깊은 것 같다고 제가 사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적어 놓은 거 한번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요거를 사실 이런 판례 저런 판례 찾아가면서 좀 많이 저도 좀 혼란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전에 소득금 변동 통지는 무효이다 라고 본 걸로 지금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이 정도 난도가 다르게 꼬여서 나오면은 되게 어렵게 될 거예요, 풀기가. 그래서 요거 하나는 정도는 참고로 플러스 알파로 보자라는 거야. 여력이 되시는 분만 봐주세요. 자, 아까 5분 정도는 확실히 볼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고려해주자. 이런 것들, 요거는 암기로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절차를 다 알아야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는 원칙적으로 1급심이야.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바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선택적 2급심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다? 이의 신청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이의 신청은 원할 때 선택적으로 이의 신청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 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갈 수 있게 선택적으로 2급심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인데 선택할 수 있는 게 기본인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이의 신청이 배제된다. 이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너 불복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이의 신청하지 마시고 국세청장이 바로 한 거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지 마시고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국세청의 그러니까 지방청이란 세무서가 아니고 국세청의 감사 결과로서 시정 지시에 따른 처분이라면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이게 국세청장이 한 거거든. 이것도 국세청장이 할 처분이라면 뭐다? 이의 신청하지 마시고 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국세청장이 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국세청장이 정한 거는 어떤 불복도 못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이게. 구조를 알면은 알아요. 이해할 수 있다고. 이게 뭐다? 이의 신청하지 마시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이의 신청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바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3번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납세자는 상위 시민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이게 선택적 2급심. 이의 신청을 애초에 안 해도 되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납세자 불복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결과가 또
상위 시민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시면 돼요. 라는 말이라고요. 됐죠? 심판 청구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볼게요. 2번. 자, 여러분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고요.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어. 다만 둘 다를 할 수는 없다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 국세청장한테 하는 심사 청구와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이 심판 청구를 둘 다 중복해서 할 수는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둘 다 할 수는 없어.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 위주로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는 해야지 결과적으로. 하지만 스토리는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 청구 뭐다?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심판 청구는 국세청장한테 하는 심사 청구의 전 절차를 뭐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둘 중에 그냥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요런 개념이 아니야. 심판 청구를 하든 심사 청구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5번. 조세번 처벌법에 따른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 5번 볼게요. 자, 조세 불복 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정해놨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1번.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심의 판결을 받게 돼.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5번 방금 내용 확인한 거예요. 다른 것도 보세요. 2번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뭐다? 할 수 없다는 거야. 국기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거니까 밑에 읽어보시고요. 3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없어요.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정답인 4번을 볼 겁니다. 그럴싸한데 아닌 거예요. 심판 청구가 있으면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정리할게요. 자, 4번. 요게 정답이야.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별도로 스탑, 멈추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원칙적으로 집행 부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효력이라고, 거의 원칙이라고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집행은 그냥 가는 거야. 됐죠? 그러나 밑에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하라는 거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거야. 예외적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다.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 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필요하다고 할 때는 멈출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읽어보면. 그리고 밑에 2번 압류한 재산의 공매, 요거는 뭐다? 국세징수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공부했었어. 뭐였어요 여러분? 압류해서 갖고 있어. 압류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최종 나기 전에 소송이 진행 중이야. 근데 압류는 해둔 거야. 이거 여러분 공매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판매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 압류는 할 수 있지만 그 압류한 거를 팔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압류한 재산을 팔아 넘기지는 마라 라는 거야. 요 판결 나오면 국가가 이기면 네가 그럼 판매하면 되는 거고 알아서. 만약에 요 납세자가 이기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납세자가 이겼는데 국가가 그거 팔았는데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판 사람한테 가서 강제로 받아올 수도 없을 거 아니야. 이미 정식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됐죠? 예외에 대한 예외로서 이렇게 공매를 할 수 없는 게 예외야. 공매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확정 전까지는 공매할 수 없는데 다만 여러분 그 재산이 계속 갖고 있으면 부패, 변질,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속히 매각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재산 가치가 막 떨어진대. 이렇게 누가 봐도 확인된다면 그거는 공매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예외를 둬야겠죠? 모든 재산이 갖고 있다고 계속 가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갖고 있어서 부패, 변질되는 재산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상황상. 그거는 납세자도 인정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부패 변질되기 쉬운데 계속 갖고 있어. 공매할 수 없다는 것만 하면 다 부패 변질됐어. 그러면은 국가가 이겨도 손해고. 그죠? 만약에 납세자가 이겼다. 그러면 그거 다 부패한 거 줄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합리적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팔 수 있게 해줘야지 이 경우는. 됐습니다. 각 조각별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불복제도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반복되기 때문에 그건 땡큐야. 반복되었던 것까지는 가자.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죠. 강의할 때 어려운 파트도 있고 난해한 파트도 있다고요. 하지만 기출되었던 것까지는 갖고 가야 된다고요. 제가 이 말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막 지겨워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잘하고 계실 거예요.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파이팅! 자, 아닙니다. 계속 할게요. 농담하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심판 청구가 있으면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 방금 봤던 거잖아. 아니라고. 집행 부정지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됐죠?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처분에 대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것도 나왔던 거잖아. 맞죠? 이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국세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로 가시죠. 라는 거예요. 됐어요. 3번. 심사 청구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말했잖아요. 여기. 심사 청구를 바로 할 수도 있다고요. 이의 신청은 선택적인 거라고. 됐죠? 3번, 4번 마찬가지야.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모두 마찬가지야. 요건 다른 내용이네. 일단 3번. 심사 청구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요거는 좀 다른 결이 다르다고 했지. 심판 청구, 심사 청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거고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병행으로. 그리고 둘 다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중요했죠? 오케이. 요거 나왔던 거잖아.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됐죠? 요렇게 나왔던 거. 땡큐다. 자, 마지막 납세자 권리 헌장의 필수적 내용이 하나인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적인 경우다. 결국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게 아닌 경우 우리가 이걸 봤던 거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다행히도 반복해서 내주시니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중복조사 또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개 과세기간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봤더니 그 여러 과세기간 중에 하나가 과거에 조사를 했던 연도예요. 그렇다고 해도 어때? 이번에는 여러 연도에 대한 걸친 걸 조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연도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과세관청 외의 기관에서 요거 아까 나왔던 거죠. 뭐 다 나왔던 거긴 하지만 자료를 취득해서 넘겼대. 우리한테 국세청에 넘겨서 그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됐대. 그 경우라면 오케이라는 거였어. 그리고 5번 같은 거 헷갈리기 쉽겠지? 아까 했지만 국세 환급금이 나갈 거예요. 이번에. 환급금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그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해서 조사를 한다면 과거에 조사했던 연도라도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했던 겁니다. 1번. 조세 탈루의 혐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 보세요.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돼. 단순 추정만으로는 중복조사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뒤쪽은 다 했던 거고요. 자, 여러분 다음 조각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조각 59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칙에 나와 있는 그냥 하나야 하나. 이것도 이어서 그냥 봐버릴게요.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조각 58에 속한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보칙 및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잔잔한 내용들이야. 볼게요. 고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만원 미만일 때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액이니까 그냥 놔두겠다는 거야. 이 정도는. 다만 뭐다? 여기 인지세 제외예요. 인지세는 1만원 미만이더라도 내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인지세 포함이라고 하면 틀린 게 돼요. 나올 법하죠. 다음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 인지세는 소액이더라도 대부분 원래 소액이거든. 인지세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소액 1만원 미만이더라도 얘는 고지한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합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 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뭐다?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 관리인으로 야 네가 재산이랑 사업 관리하는 사람이니 세금도 관리해 라고 정할 수 있다고요. 관할 세무서장이.
됐어요. 4번 탈루세액 등이 완납되지 아니하고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탈세 제보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맞아요. 꼭 탈루세액 완납이 안 되더라도 일부만 납부된 거더라도 뭐다? 포상금을 탈세 제보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반대라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막 탈세 제보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일부 납부가 됐는데 이거 완납이 안 돼가지고 뭐 포상금 못 드립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되게 싫어할 거 아니야. 탈세 제보 누구 하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일부 납부된 경우에도 탈세 제보 준다는 거야. 그 포상금을 탈세 제보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장은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요거 뭐 개정됐어요. 원래는 금액이 달랐는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맞는 표현이에요. 자, 3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 한도 내에서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니야. 구속진 문제긴 하지만 다행히도 읽었을 때 느낌대로 가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은닉재산 신고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하진 않을 것 같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죠?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느낌만으로 풀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구석진 부분은 이런 것도 필요해. 운도 필요하고 감도 필요해요. 운, 감 다 해서 합격하는 거야. 국세청장은 다음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자에게 20억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의무가 아니라고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뭐다? 금액도 달라요. 금액은 20억 기본인데 기억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니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 조세 탈루한 자에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 제공했대. 40억까지 줄 수 있어요. 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0억 한도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이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 상황을 보고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다. 안 줘요. 2번 신고 의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안 줘요. 그리고 3번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나도 탈세 제보해야지.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일이잖아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안 돼요. 이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받을 수 있나? 나도 받을 수 있나? 라고 하실까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년 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공무원이 질문했는데 거짓으로 막 진술하거나 직무집행 거부, 기피하는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게 23년 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23년 개정으로 5천만 원으로 크게 올린 거예요. 제재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거짓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자, 정말 길고 길었던 강의가 끝났습니다. 요 뒤에서는 여러분 저희 교재가 총 1400페이지라잖아요. 이 뒤는 회차별 기출문제풀이에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 회차별로 다시 정리되어 있는 것 뿐이니까 혼자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식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4회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니까 회차별로 모의고사 느낌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 조각을 최종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목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이렇게 해서 5개 세목에 대한 기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